새 봄에도 새로움을 탐험하다. MBC. 현직 시장 군수가 후보 경선에서 탈락하는 이변이 속출했습니다. 충북 단체장의 과반이 이미 물갈이가 확정됐습니다. 각 당의 공천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여야 새 대결이 본격화됐습니다. 원팀을 내세우곤 있는데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의 불씨는 여전했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첫날 마스크를 벗은 시민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자가 방역에 더 신중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본선에서도 통한다는 현직 프리미엄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신통치가 않습니다. 한범덕 청주시장을 비롯한 현직 시장 군수들이 당내 경선부터 탈락하는 이변이 속출했습니다. 3선 연임 제한 등의 사유를 더해 충북도를 비롯한 12개 지자체 중 절반 이상이 선거도 하기 전에 단체장 물갈이를 확정했습니다. 심초만 기자입니다. 징검다리 재선의 현직 청주시장을 민주당 경선에서 누른 것, 선거에 처음 도전한 사회운동가 송재봉 후보입니다. 당원과 시민 여론조사 결과는 송재봉 49대 한범덕 34, 신인 가점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 사업 과정에서 시정에 대한 잡음이 표출되기도 했지만 본선도 아닌 경선에서 이런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변화는 기존 관행 행정에 익숙한 관료 출신 단체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국의 지방자치 성공 모델은 모두 시민운동가 출신들이 만들어 왔습니다. 민주당 소속 군수가 재선에 도전한 옥천군도 마찬가지. 도전장을 낸 3선의 지역구도 의원 황규철 예비후보가 10%포인트 넘는 격차로 현직의 벽을 깼습니다. 현직 우리 군수님도 워낙 많은 공모 사업을 하셨고 잘 하셨는데 또 국민들께서는 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시점에서 젊고 일 잘하는 황규철을 선택하지 않았나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양에선 전략 공천까지 됐던 재선의 현직 군수가 정치 신인에게 후보 자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이례적인 재심 청구에 단수 공천이 경선으로 번복됐고 충북도 농정국장을 지낸 김문근 예비후보가 이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변화와 새로움을 바라는 그런 많은 목소리를 담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힘이 됐고 주저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와 11개 시군 등 충북 12개 지자체 가운데 3선 연임 제한에 따른 현직 불출마가 3곳, 현직 단체장이 자진 불출마한 영동군에 이딴 경선 이변까지 과반인 7개 지자체가 선거 전 현직 물갈이를 이미 확정했습니다. 한편 충북 단체장 대진표 가운데 유일하게 확정되지 않은 충주시장 민주당 후보는 1차 경선 1위인 우건도 맹정섭 2명의 결선 투표를 거쳐 오는 5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 정당마다 선거체제 전환을 위한 채비가 한창입니다. 충북지사 선거에서 맞붙은 노영민, 김영환 후보도 본선에 앞서 기선 제압을 위한 새 대결을 시작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의 선거사무소는 글자 그대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최근 공천이 확정된 시군 단체장 후보들부터 노 후보와 국회 청와대에서 함께 일한 전현직 국회의원들, 지지자까지 수백 명이 한데 모였습니다. 특히 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함께 사무소를 찾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쌓인 앙금을 털고 하나 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노영민은 대한민국의 자산이고 충북의 자산입니다. 네. 그 자산을 여러분이 도구로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노 후보에게 충북의 미래를 맡겨야 한다고 입을 모은 참석자들. 노영민 후보는 숱한 고비 때마다 충북 도민들이 지켜줬다며 자신을 키워준 도민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힘차게 달려온 충북호가 더 높이 도약하도록 저 노영민이 직접 키를 잡고 싶습니다. 지난달 일찌감치 사무소 문을 열고 선거 준비에 나선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도 당내 경쟁자들을 모두 끌어안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충북을 찾은 지 이틀 만에 경선에서 맞붙었던 오재세 전 의원과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차관, 여기에 컷오프됐던 이해훈 전 의원까지 김 후보의 선대위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오재세 전 의원이 지역정책 자문을, 박 전 차관은 도정을, 이 전 의원은 정책 조언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경쟁했던 우리 후보님들의 도움과 또 그 조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저로서는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된 것을 참 뜻깊게 생각하고 아마 선거 승리에 큰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 후보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한 정우택 충북도당 위원장은 공천 갈등 등 최근 잇따른 당내 불협화음을 언급하며 이제 지방선거를 향해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도민들과 시민들이 봤을 때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완팀이 돼서 제대로 지방선거에 임하겠구나 이런 안도감 또 안정감을 가져주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발표와 달리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여전히 수습되지 않은 상황. 정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이종배, 박덕흠, 엄태영 세 의원은 정우택 위원장과 함께 일할 수 없다며 김영환 후보에게 상임 선대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엄태영 의원은 대신 조직 밖에서 당선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정우택의 원팀은 정우택 혼자만의 팀이라고 말했고, 박덕흠 의원도 도당 위원장으로부터 어떠한 요청도 없었고 동의도 하지 않았다며 선대위 역할론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진정한 원팀 선언까지는 일단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교육감 선거 구도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던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가 결국 양자 단일화 추진으로 균열 조짐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젯밤 열린 후보 단일화를 위한 교육감 예비 후보 정책 토론회에서도 후보들 간의 극명한 입장차가 드러났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3선 레이스에 돌입한 김병우 교육감에 맞설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정책 토론회. 시작부터 토론장 배경색을 놓고도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진짜 저 진짜 이해 안 해줘. 어렵게 시작된 토론회에서는 심의보 윤건영 두 예비 후보의 양자 단일화 추진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진균 예비 후보는 세 차례 정책 토론회를 연 뒤 3자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해놓고 자신만 빼놓고 갑자기 양자 단일화를 추진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 두 후보님들께서 저를 제외한 단일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정책 토론의 목적이 뭡니까? 김진균 후보는 더 있다가 토론이 끝난 뒤에 그때 가서 합칠 뜻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결국 우리 둘이 단일화를 하게 됐습니다. 김 후보님, 우리가 양자 단일화했다고 마음 상하지 마시고요. 3자 단일화 합시다. 3자 단일화가 되고 나면 양자 단일화는 우리가 물론 그 의미가 없습니다. 교육감 후보 자격을 놓고도 설전이 펼쳐졌습니다. 일선 교육 현장을 누가 더 잘하는지, 누가 교육감 적임자인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학교장의 역할과 교육감의 역할을 모르는 분들이 과연 충북교육을 이끌어 갈 것인가,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초중고등학교의 유아교육과 대학 교수까지 평생교육까지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들 속에서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이 어찌 돼야 되겠는가. 저는 평생 초중고의 보통교육의 이론적 전문가고 교대 총장을 하면서 행정적 리더십을 함양했고 충북교창회장을 하면서 공교육 정상화 방안과 시급한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후보들마다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요건이 붕괴된 상태에서 학교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요건 회복과 함께 학생 인권도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0세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이 되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큰 학교와 연결할 수 있도록 자유학구제, 희망버스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협력체를 구축하는 겁니다. 후보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가 아직 한 차례 더 남은 가운데 2파전이 될지 3파전이 될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교육감 선거 구도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카이스트 오송 의전원 설립 움직임과 관련해 청주 오송 주민들이 환영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주민들은 국내 유일의 국가 바이오 클러스터인 오송에 카이스트 바이오메디컬 캠퍼스를 조성하는 건 국가와 지역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 조성을 포함시킨 새 정부의 균형 발전 지역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충청북도와 청주시 카이스트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에 오송 캠퍼스타운 조성을 골자로 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1년 반 만에 실외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완화됐죠. 어제부터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시행 첫날 오랜만에 마스크를 벗고 답답함을 벗어낸 시민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따사로운 햇볕 아래 시민들이 공원에서 여유롭게 산책을 즐깁니다.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공기를 마시는 시민들. 튤립 꽃밭을 뒤로 얼굴을 드러낸 채 기념사진을 찍으며 해방감을 만끽합니다. 마스크 벗고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세상이 다 내 거인 것 같아. 살 것 같아요. 일단 숨 쉬는 게 너무 답답했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집 앞 산책이 전부였던 어르신 부부도 몇 달 만에 야외 공원을 찾았습니다. 사람 많은 데는 가기가 겁나잖아 조금. 아침 먹고 나서 바로 나오자. 뛰어나왔는데 햇볕이 좋아서 우리 기분도 상쾌하고 좋으네. 너무 시원해요. 그동안 공원 등 야외에서도 2m 거리 두기가 안 되면 마스크 착용이 필수였죠. 이제는 실외 착용 의무가 사라지면서 밖에서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심 번화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고 안 쓴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코로나를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 벗으시는 분들이 길에서 많이 보이면 저도 조금씩 마스크를 밖에서 벗고 다니지 않을까. 실내로 간주되는 대중교통에선 여전히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다 보니 버스를 타기 전후로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벗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또 실외여도 적용 기준이 달라 이 실외가 어디까지인지 헷갈린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쓰는 게 이게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편해졌어요. 어디서는 쓰라고 그러고 벗으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혼돈이 되기도 하고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50명 넘게 모이는 집회,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이 세 곳을 빼면 50명 이상 모여도 안 써도 됩니다. 방역당국은 야외라도 1m 거리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15분 넘게 이어진다면 쓸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말 그대로 권고 사항이라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까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외에서 마스크가 해제가 됐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제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방역 준수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방역, 개인 방역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서 실외 마스크 법적 의무 완화로 코로나 이전의 일상에 좀 더 가까워졌지만 조심스러운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충북도 내 학교의 모든 교육 활동이 정상화됐습니다. 도내 학교들은 열흘간의 일상회복 준비 기간을 마치고 어제부터 전면 등교와 함께 모둠 토론 같은 학생 참여 수업과 방과 후 학교, 돌봄 교실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운영합니다. 또 수학여행 같은 현장 체험이나 수련 활동 같은 숙박형 프로그램 진행 여부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1,103억 원을 들여
교육 결손 회복과 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 교육 여건 개선 같은 66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달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제천 석회석 광산에 대해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제천경찰서는 어제 오전 3시간가량 2명의 사상자가 난 광산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안전책임 담당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이 석회석 광산에서는 양수기를 설치하던 2명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명이 숨졌습니다. 도내 환경 전문가와 시민활동가 112명이 참여한 충북 녹색 전환 포럼이 10대 환경정책 과제를 광역 기초단체장 후보들에게 제시하고 공약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202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자원순환과 지역에너지 전환, 자립률 제고, 물 환경 개선, 무분별한 토지 개발 억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포럼은 민선 8기 도내 지자체가 녹색 전환 패러다임을 주도적으로 수용하고 풀어가도록 지역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며 온라인 서명 운동도 벌일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